뉴욕 증시 보고 넘어오셨습니다. 간밤에 어떤 이슈들이 가장 주목됐을까요? 외신 네컷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밤에 나왔던 외신 네컷입니다. 엔비디아 소식 있고요. 허리케인 안타까운 소식 전해졌습니다. 어김없이 테슬라 엊그제에 이어서 오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랙스완 이벤트 어떤 것들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는 CNN의 기사입니다.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동부를 강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100명 이상 사망했고요. 600명이 행방불명된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적지 않은 규모였고요. 미국의 허리케인 나비오가가 반도체 공급망까지 이제 비상이 걸린 모양입니다. 다음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허리케인 헐린 사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했을까요? 함께 외신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케인 헐린이 미국 남서부를 강타했습니다. 그 심각성을 체감하기 위해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건 허리케인으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조 작업이 한창인데요. 구조대원들이 물을 헤엄쳐 가야지만 구조가 가능할 정도로 물은 차올랐고 동물들도 지붕 꼭대기에서 최대한 몸을 피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문제는 이번 홍수가 반도체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 반도체용 필수 소재 공장이 가동 중단됐습니다. 시벨코의 공장은 반도체 기업이 실리콘 웨이퍼를 반도체로 만드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소재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08년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당시 실리콘 웨이퍼 가격이 급등하면서 반도체와 태양광 패널 부족으로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시벨코 공장이 앞으로 수개월 멈출 것으로 보고 있어서 다른 업체들의 증산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나옵니다. 미국 허리케인의 나비효과가 반도체 공급망의 부족으로 이어질지 염두에 두셔도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외신컷 함께 보셨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는 CNBC의 이야기입니다. 엔비디아가 엊그제 시간 외에서 추가 상승했고요. 오늘 본장에서는 3% 이상 오르면서 마쳤습니다. 그 배경에는 젠슨 왕 CNBC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우리 블랙웰 자체에 대한 칩이 굉장히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인기에 대해서 실감을 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해줬기 때문입니다. 다음 판 주시죠. 젠슨 왕의 발언,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그러면은 이 우려감을 불식시켜줄 수 있을 정도였는지 한번 외신으로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 CEO의 발언에 힘입어 엊그제 시간외 거래에서 엔비디아는 추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도 3% 넘게 올랐죠. 황 CEO가 블랙웰에 대해서 자신감을 다시 한번 피력했기 때문인데요. CNBC 방송에 출연해 인터뷰를 했고 영상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도 어김없이 검정색 가죽 자켓을 입고 등장을 했습니다. 대답의 핵심을 요약하자면 블랙웰은 계획대로 진행 중이고 블랙웰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며 모두가 첫 번째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발언으로 인해서 지지부진한 오늘 미국장 안에서도 엔비디아는 3% 이상 상승폭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다가오는 엔비디아 이벤트로 AI 서밋이 있습니다. 10월 7일에서 10월 9일까지 있고요. 이날 젠슨 왕 발언 주목해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반도체의 일정들이 있습니다. 10월 8일 날 삼성전자 3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고 10월 16일에는 ASML 3분기 실적 발표, 10월 17일에는 TSMC, 22일에는 SK하이닉스까지 있는 만큼 반도체주들의 흐름 계속 확인해 두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세 번째 외신컷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야후 파이낸스의 기사입니다. 테슬라 3분기 인도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머스크는 이번에 중국 시장에 조금 더 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10월 10일이죠. 로보택시 데이가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부분을 주목하면 좋을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판매 성적, 그러면 그 세부 내용은 어떤 것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2일에 3분기 차량 판매 성적이 시장 기대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그러면 각 월가에서 예측한 판매 대수 보실까요? 오른쪽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월가의 기대치에 모두 미치지 못했습니다.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테슬라는 그동안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의 경쟁 심화로 판매 둔화세를 보여왔습니다. 여기에다가 전기차 자체에 대한 판매 둔화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 연속으로 판매 증가를 보이면서 분기 판매 대수 기준으로 바닥은 지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또 한 번 영향을 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테슬라는 중국 시장에 조금 더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에서 가격을 인하하고 보험 혜택과 무이자 할부 등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고 있는데요. 일례로 4월에 시작한 이후에 3번이나 무이자 대출 기간을 더 연장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성장세로 돌아선 건 테슬라에게 긍정적인 신호이고 수요를 늘리기 위해서 시행한 인센티브 중 일부가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관심은 테슬라의 로스앤젤레스 로보택시 행사입니다. 10월에 예정되어 있는데요. 주가는 당분간 등락을 보이면서 로보택시 행사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외신컷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월가의 경고입니다. ABC 뉴스에서 나왔고요. 행복의 단기성이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이번에 마크 스피치나겔이 행복 이 곧 정점을 찍고 다시 내려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블랙 스완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다음 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행복의 순간은 골디락스이고 그 위험은 언제 어디서 나타나고 있을까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설 인베스트먼트의 마크 스피치나겔이 시장을 전망했습니다. 제가 이분의 인사이트를 가져온 이유는 2000년과 2008년 폭락을 예측한 억만장자 투자자이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 행복감이 곧 정점을 찍을 것이고 블랙 스완 이벤트를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이 극단적인 시장 이벤트에 대비하는 테일 리스크 해칭으로 굉장히 유명한 스피치나겔입니다. 역사상 가장 큰 시장 거품이 곧 터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연준이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경제를 더 살리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시장이 계속 급등할 수 있지만 곧 골디락스 구간에서 벗어날 것이고 아마도 연말까지 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행복감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랙 스완이 나타날 것을 이야기한 건데요. 이 블랙 스완 이벤트는 예측 불가능한 이벤트를 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폭락이 대표적인 예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이 블랙 스완 이벤트 함께 예의주시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4가지 외신들 함께 만나보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 함께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훈 본부장 함께 만나보도록 하죠.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랜만에 또 새벽에 이렇게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엔비디아 소식이 새벽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젠슨 왕이 블랙웰에 대해서 그 인기를 다시 한번 강조를 해줬는데 그렇다면 인공지능의 붐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금일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가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반도체 부분은 그래도 나름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3%의 상승을 하면서 좀 마무리가 됐는데요. 일단 젠슨왕의 인터뷰가 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휴일일 때 이제 CNBC에서 엔비디아 칩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좀 소위 말해서 엄청나다, 인세인이라는 그런 단어를 좀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수요단에서의 강조를 해주는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에 이제 AI 고점론이 나오면서 과연 수요가 앞으로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런 좀 리더하는 회사에서의 대표가 이 정도로 수요에 대한 강력한 발언을 해주는 것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부분에서의 강화를 위해서 엑센추어와 파트너십을 확대한다라고 이제 수요일 날 발표를 했는데요. 엔비디아에 대한 그런 기술과 메타의 AI 모델인 라마 컬렉션을 활용해서 고객이 맞춤형 AI 솔루션과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관련된 부분에서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주가의 가치는 연초 대비 2배 이상 좀 확대가 된 상황이 있죠. 그리고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AI에 대한 수요가 상당 부분 포괄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AI의 새로운 물결이라고 좀 덧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지금까지는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서의 좀 언급만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면 신문들을 많이 보시면 이제 새로운 기기에다가 탑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기기에 AI에 대한 온디바이스를 좀 탑재하는 움직임들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기기에 상당 부분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에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붙여주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2분기에 진행이 되었어야 될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도 4분기로 넘어가면서 많이 줄어들긴 했는데 이렇게 이제 AI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들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 부분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우리나라 수출입 데이터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에서도 그리고 가이던스에서도 상당히 반도체에 대한 견조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래에 대한 수요가 일부 줄어들 수 있고 뭐 디램에 대한 일부 레거시 제품에 대한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서버용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어떤 제품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신제품이냐 구제품인지에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인 뉴스만 보지 마시고 왜 기업들이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지 왜 엔비디아의 젠스왕 CEO가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는 게 반도체에 대한 흐름을 좀 잡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서버용 반도체의 견조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테슬라 이슈입니다. 테슬라 판매 실적이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실망하며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국에서의 판매는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아무래도 국내에서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지위는 상당히 좀 뛰어납니다.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에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인도량에 대한 증가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뭐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자율주행 부분에서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3분기 같은 경우는 46만 3천 대로 컨센서스에는 좀 부합하는 흐름이었지만 시장의 기대가 일부 48만 대까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기대치 대비 서프라이즈는 아니고요. 오히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 왜 이렇게 안 나왔지? 라는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좀 단기 차익 매물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전보다 시장 컨센서스 자체가 좀 상향됐다라는 것이 좀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분기 판매에 대한 이런 흐름들이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것도 긍정적인데 일단 1분기에 다들 아시는 것처럼 38만 7천 대를 저점으로 2분기 연속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단 MOM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QOQ 부분으로도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중 구간에 대한 좀 기대감들이 많이 벗어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쪽으로 좀 기대감이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델에 대한 흐름들도 상당히 좀 좋았죠. 전체 판매도 전분기 대비했을 때 4% 증가했지만 모델 3나 Y 그리고 모델 S 뭐 이런 쪽에서는 뭐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사이버 트럭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이 저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판매는 저점을 지나가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Q가 더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P가 늘어나지 않아도 상당히 기대가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4분기에 사이버 트럭 램프업이라든지 25년 차세대 저가 모델 출시 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테슬라가 10월 10일에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이게 FSD 쪽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를 하게 되면 사실상 자동차 가격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동차 가격이 일부 떨어지더라도 FSD를 사용하는 차량이 늘어나는 부분으로 되면 소프트웨어에 따른 구독 경제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은 훨씬 더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인도량도 상당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있지만
로보택시에 따른 밸류에이션의 중심이 좀 옮기는지를 체크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 독일에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상당 부분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유럽 지역에서까지 만약에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좀 턴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2차 전지 쪽에서는 상당히 턴어라운드 관점으로 바닥권에서 이미 수급이 좀 상당히 돋떠 있는 상황이지만 그게 추가적으로 확장이 될 수 있고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를 본다라고 한다면 테슬라에서 단기적인 성적이 좀 좋지 않아서 단기 조정이 나오지만 오히려 그게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으니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기차와 2차 전지 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인도량 자체보다는 이 밸류에이션이 로보택시로 이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씩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른 새벽부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